분석장인입니다. 오늘 상관 분석해 볼 거고요. 이 상관 분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일반 국어로도 상관이란 말을 쓸 때 너 저 사람과 상관 있어? 당신이 이 업무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? 해서 어떤 A와 특정 A와 A 타겟과 B 타겟 간의 관계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. 이 분석에도 똑같습니다. 이 사용자라는 독립변수 값이 있잖아요. 그리고 수익이란 종속변수 값이 있습니다. 이 값이 x고 이 값이 y입니다. 우리가 분석하고 조금 더 정확한 정확한 결과, 또 높은 신뢰 수준, 좋은 유의 수준, 다양한 이런 좋은 수치들을 얻어내려면 이 변수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 수익이란 값을 분석하거나 유의하거나 해석할 때, 예측할 때 얼마만큼 그 해석률과 분석률이 좋은지, 예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제가 백분율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, 그래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에 활용할 이 항목들을요,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. 즉, 이제 선별을 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이렇게 이탈률과 세션당 페이지 수, 평균 세션 시간이라는 세 가지 수는요, 요거는 조금 이제 값이 조금 부족하네요. 이게 지금 백분율로 계산을 해보면 12% 정도 상관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0.7%, 8.4% 요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전에 이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엑셀을 활용할 때는 값을 이렇게 씁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다 콜을 이라고 치면은, 자, 콜을 이라고 쳤어요. 일단 데이터의 y값, y 배열, 행렬을 달라고 합니다. 배열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배열 값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. 이 다른 값들도 써야 되니까 이제 고정을 해놓을 때는 이렇게 달러 표시해 놓는 거,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다 아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x 값 넣어 볼게요. 자, x 값을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, 그러면 0.77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. 이 값들을 이제 쭉 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, 사용자 값과 신규 방문자 값은 수익 값과 굉장히 상관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요, 지금 이 두 가지 변수는요, 사실상 겹치는 변수입니다. 동변수. 이게 저는 이제 사실 동변수라고 부르는데, 왜 그러냐면 이 변수 간의 값은 다르거든요. 근데 변수가 거의 값도 유사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해석되는 값이 유사해요. 지금 여기는 사용자 값이잖아요. 이거는 신규 방문자 값이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문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실 이 신규 방문자 데이터도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, 이 신규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에 방문, 월에 방문한 사용자 중에 그냥 신규 방문자가 이만큼인데요 정도가 보여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사실 이 사용자 기준에서 값을 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말에도 또 다른 허점이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 신규 방문자, 예를 들어 광고를 하거나 어떤 홈페이지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. 그렇다면 이 신규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
어떤 행동을 할까? 어떤 상품을 구매할까? 어떤 상품들을 가장 먼저 볼까? 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사용자들, 뭐 신규 방문자 포함해서 뭐 두 번째 방문한 사람들, 다수 방문한 사람들, 뭐 실수로 잡힌 우리 직원들, 여러 값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. 난잡하게요. 근데 여기는 그 값들 조금 필터링하고 신규 방문자들 값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신규 방문자 값만 볼 때 요 값만 활용할 수 있어요. 그쵸? 예. 제가 이렇게 사용자와 신규 방문자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이 변수들을 어떨 때 쓰겠다, 어떨 때는 제거해야 된다. 예, 즉 전체 사용자로 분석을 할 때는 신규 방문자를 지우고 신규 방문자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는 신규 방문자 항목을 두고 요런 차이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거는 분석단에서 실제 분석하는 분석가가 기준을 잡고 처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제가 이 기준대로 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.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안 좋은 게 맞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흔히 이탈률이라고 하면 이건 애널리틱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웹 비즈니스에서 사용을 하는 게 이탈률이라는 단어인데요. 이 이탈률은 높으면 좋을까요? 아닙니다. 반대로요. 이 이탈률은 역변수라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. 이탈률이 10%입니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전자상거래는 85%에서 90%가 넘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 상담 컨설팅 업체는 평균 85%에서 70%고요. 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85%, 90%가 훨씬 넘습니다. 예.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. 저만 해도 어떤 뉴스 기사를 보고 뭐 다양한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다가 조금 그 유명한 이 커머스들이나 오픈마켓 있잖아요. 이런 데 광고 뜨면 혹시라도 관심이 조금 있어서 클릭을 한번 해본다? 잠깐 들어가는 가봅니다. 그러다가 사실 나오죠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패턴이 그래요. 예.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저 이탈률 자체는 낮은 게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지금 안 좋은 걸로 빨간색 표시가 났는데 이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역변수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이거 안 좋으니까 이거 빼야지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요 이 분석은 어떻게 되나요? 예. 요거는 실제 우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방문자 유입에 있어서 방문자의 이목을 이끕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잘 나가지 않죠. 잘 나가지 않는데 이 항목을 지우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는 이탈률이 굉장히 심한 홈페이지구나 이렇게 분석이 돼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.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선별하고요. 이 데이터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석의 뭐 동변수인지 역변수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 변수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수인지 이런 스카우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스카우팅, 이 변수들을 또 하나의 구직자로 보고 스카우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데이터 분석으로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위험한 데이터 분석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상간 개수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.